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수학. 이번에는 한국 경제를. 5대 주력 산업에 속하는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2016년 이후에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대 주력 산업은 전자, 철강, 조선, 해운, 자동차.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공개기업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보통 3년 이상이 지속될 경우죠. 그 다음 에버그린 대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업이죠.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2015년 대비 2016년 가계 부채 증가액의 60%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집단대출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죠.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금 근데 맹점은 뭐냐면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라는 거죠. 세계 3대 금융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이름과 이들이 매기는 국가신용 등급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영국의 레이팅스, 미국의 무디스,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기업의 구조조정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은 기업이 경제 및 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체 조직 구조에 새롭게 개편하는 목적은 부수기업이라든지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죠.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 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 중복성을 띈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그다음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 처분이나 국내외의 유망 기업과 제휴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죠. 중국 경제입니다. 이건 중국의 GDP 성장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국이 2016년 10월에 편입한 DR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특별 인출권, 스페셜 드로잉 라이츠라고 해서 IMF의 운영 축인 금과 달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3의 세계화폐죠. 달러,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위안화를 포함하는 거죠. 중국의 일선 도시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 일선 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선정, 항저우죠. 2선 도시는 우한하고 청두, 쿤밍이죠. 그 외가 잠선 도시.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3조 1151억 달러죠. 약 인구가 14명 정도가 있죠. 한국은 지금 233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인구에 지금 10배 가지고 5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 상황인데 14니까 거의 지금 3배에 속하는, 그럼 3배에 가야 되는데 3배. 그런데 우리가 이 3배 해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 3, 15라고 해서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 게 비하면 상당히 한국의 국민들은 상당히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죠. 뉴노멀 시대,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적 표준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죠. 그 다음 양회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3월 중국에서 거행되는 정치 행사죠. 중국 인민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회의가 있죠. 중국 기업의
이름을 5개 이상 좀 보고 있습니다.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오포, 쿨패드, 메이주 뭐 이런 회사들이죠. 중국의 정치와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국 정치는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유 기업하고 민영 대기업이 있는 것이죠. 선전 증권거래소는 지명기업이죠. 중소기업이죠. 후강통과 성강통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후강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이를 뜻하는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을 더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상하이 정치와 홍콩 정치 간의 직간접적인 매매를 허용해서 외국인들이 홍콩 정치를 거쳐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데죠. 성강통 같은 경우는 홍콩성의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가 가능한 제도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전에는 2009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되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Great Divergence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 서로 상반되는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Great Convergence라고 하면 같이 앉아 그 커플링 되는 정책을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과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의 명칭을 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후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죠. 회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가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안 돼. 미국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와 국제 유가가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되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되죠. 유럽중앙은행 EBC이죠.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블랙시트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죠. 블랙시트는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하는 것이죠. 아베노믹스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담한 금융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인데 규모 재정 지출도 그 다음에 공격적인 산업 구조 계획과 경제 성장 이 정도 여러분들이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